이게 이제 똘똘이 스머프죠. 똘똘이가 이제 일어나고 가르쳐준다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산과 연기예요. 산과 연기. 산과 연기에는 그 정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레니우스라는 분이 정의한 거 있고, 브랜스테드 로울이라는 사람이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루이스, 이 세 분이 이제 산과 연기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산은 어떤 물질이냐? 산은 수용액에서 물에 들어갔을 때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 이걸 산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기존에 상식으로 생각했었던, 받아들였었던 그 산이 바로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염산, 그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수소를 내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염기로 생각하는 거는 OH를 내는 물질을 염기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KOH나 그 다음에 CaOH2, 그죠? 수산화칼슘, 그죠? 그 다음에 NaOH, 그죠? 수산화나트륨,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물질, 그 중에는 뭐 KOH가 NaOH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다. 강염기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강산에서는 뭐 HCl, 염산, H2SO4, 황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아세트산, 이런 것들은 약산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울이는 양성자를 잃는 물질, 얻는 물질. 그 다음에 루이스는 비공유전자쌍을 받는 물질, 주는 물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요걸 다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그죠? 요거는 우선은 아레니우스의 정의만 공부를 합시다. 아레니우스의 산과 연기, 즉 예를 들어서 HA라는 물질이 물에 들어가면 H란 걸 물질을 내놓고 A-가 되잖아요. 그럼 HA, 요 물질은 H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되는 거고, H2O는 뭐죠? 여기서 H를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받게 되니까 이게 연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가역적인 반응일 때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물 A-는 일로 가면서 수소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성자를 얻는 물질이 되니까 연기가 되고, 요거는 H 플러스를 내니까, 그죠? 잃으니까 산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브랜스테드 로울의 정의에서 되는 건데, 수소를 내고 OH를 내는 요거는 요걸로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읍시다. 그 다음에 요거 브랜스테드 로리는 다음번에 뭐 pH 공부를 하고, 짝산 짝연기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스킨을 바르잖아요. 스킨을 바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보습이, 수분 공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림만 하더라도 물이 60% 이상, 50% 이상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 각질층 수분 보습하는데 크림이면 충분한데, 왜 스킨을 바르냐 하면 바로 짝산 짝연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완충용액, 이걸 바로 완충용액이라고 불러요. 완충용액이 들어있으면 뭐가 된다? 우리 피부 pH가 그걸 바르고 나면 갑자기 강산이 오거나, 물론 강산이 올 수는 없겠죠. 그냥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산도가 높은 산성비를 만든다거나, 그죠? 이런 경우에도 피부 pH가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게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할 때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대해서, 산 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죠? 우선은 요 정의를 잘 기억합시다. 오늘은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양쪽성 물질이란 거는, 이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 뭐 물이 있었죠. 앞에서 물이 있었죠. 물이 산도 됐다 연기도 될 수도 있고, 뭐 연기가 됐다 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죠? 수소를 포함한 음이온들이다. 그죠? 뭐 요거는 상식으로 공부를 하고죠. 일단 요거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강산은 HCl, H2SO4, HNO3. 그죠? 요까지 뭐 3개 정도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약산은 아세트산, 인산, H3PO4. 그죠? 요 정도까지만, 뭐 산산까지 뭐 2가지만 기억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강연기는 NaOH, KOH 2가지만 기억합시다. 뭐 CaOH2 요거는 뭐
다음번에 기억하기로 하고, 그죠? NaOH, KOH. 약연기는 NH4OH. 그죠?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NH4OH. 그러면 왜 강산과 약산, 강연기와 약연기가 구분이 되나? 요거는 우리가 이온화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온화도란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물에 들어갔다고, 일단 쉽게 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NaOH 같으면 이게 이온화가 될 거 아니에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온화가 얼마나 됐는지, 처음 들어간 물질이 그게 얼마나 이온화가 됐는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까 전에 예를 들면 HCl 같은 경우에 염산이잖아요. 그러면 산을 내는 물질이 뭐였나요? 산을 내는 물질이 아니었죠. H 플러스를 내는 물질이 산으로 정의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H 플러스를 많이 내면, 그러니까 HCl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잖아요. 이 이온화가 많이 될수록 H 플러스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온화가 많이 된다는 건 뭐냐면 H 플러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H 플러스가 많아지면 뭐다? 산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강산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H2PO4처럼 인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H 플러스 나오는 양이 굉장히 작아요. CH3COH처럼, 그죠? 아세트산 같은 경우도 요게 H로 나오는 게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산 또는 연기, 처음 HCl의 농도, 몰수, 들어간 양에 대비해서 얼마나 이렇게 이온화가 됐는지, 몰수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1몰이 들어가면 1몰이 다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온화도는 1에 가까워져요. 1에. 그다음 곱하기 100이니까 100%, 10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온화도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어떤 산이나 연기를 넣었는데 이게 이온화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이온화가 많이 될수록 뭐가 된다? 강산이 되는 거죠. 강연기가 되는 거고. 이온화도가 작으면 약연기, 약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도가 크다는 거는 100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100에 가까워질수록 강산, 강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0에 가까워질수록 약산, 약연기가 된다. 이거는 좀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온화도는 크면 전해가 많이 된 거니까, 그죠? 이런 이온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강산, 강연기가 되고, 이온화도 작으면 약산, 약연기가 된다. 요거는 상식으로 이렇게 둡시다. 근데 여기서 몰이라는 게 나왔죠, 몰. 그죠? 몰이라는 게 나왔어요. 몰이란 건 뭐냐 하면 1몰이란 거는 탄소 12 동위원소, 그러니까 10이란 건 뭐냐면 그 분자는 탄소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인가요? 수회 리베 BC 6번이죠. 그러니까 6번이에요. 6번이라면 뭐죠? 그게 그 원자 번호는 뭐가 같다 그랬죠? 뭐가 같다? 양성자수. 양성자가 그럼 6개 있겠다. 그죠? 6개 있고, 그 다음에 탄소 경우에는 양성자수가 대부분의 탄소는 중성자가 양성자수하고 같아요. 중성자수가 양성자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6개 더하기 6개니까 12가 된다. 그죠? 근데 어떤 거는 보면 이게 뭐 하나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성자가 많고 적고 일단 많아요. 그죠? 많겠죠? 많거나 그렇게 되면 분자량이 커지게 되잖아요. 무게가 무거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산술적으로 평균한 건데, 일단 탄소 12 동위원소 12g이 포함하고 있는 탄소 원자의 수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순산 탄소 C이 있잖아요. C. 이거를 모아서 12g을 모으고, 이 12g에 탄소가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가를 세알해 본 거예요. 뭐 실제로 헤아릴 수는 없겠죠. 그죠? 그 세알해 보니까 몇 개가 됐다? 그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g의 탄소 속에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요. 근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면 이게 0이 몇 개인가요? 엄청 많잖아요. 23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숫자가 예를 들면 하루에 1억씩
1억이면 공이 몇 개 붙어 있죠? 2개, 8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10의 8승인데, 이거를 예를 들면 1년 동안 쓴다고 하루에 1억이 10의 8승이고 360억이니까 예를 들면 3년이면 1000일이라고 생각하고요. 1000일이면 10의 11승이 되죠. 그죠? 30년이면 10의 12승, 300년이면 10의 13승. 그러니까 하루에 돈을 그렇게 쓰더라도 못 쓰는 그 정도로밖에 안 돼요. 10의 13, 그건 엄청나게 큰 숫자지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23승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뭐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원자라든지 분자라든지 이온이라든지 그죠? 이런 아주 작은 어떤 물질의 단위를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모을 때 그죠? 그때 그걸 무게를 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앞서서 탄소도 무게를 재었지만 산소도 무게를 잴 수 있고 분자를 그죠? 그다음 원자도 무게 잴 수 있죠. 그다음 이렇게 무게를 재는 거예요. 원자를 무게를 재면 그게 원자량이 되고 그다음에 분자를 무게 재면 분자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M이란 게 이제 예를 들면 원자량 하지만 분자량이라고 하면 분자량 예를 들면 물이 H2O잖아요. H2O의 분자량은 O가 원자량이 16이고 H가 원자량 1인데 두 개 있으니까 18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2O의 물의 분자량은 18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8g을 마셨다. 그러면 몇 몰이 되는 거다? 바로 18g을 마셨어요, 제가. 그런데 원래 그 분자량이 얼마다? 18이기 때문에 몰수는 1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36g의 물을 마셨다? 그럼 얼마가 되죠? 2몰의 물을 마신 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1몰의 물을 마셨다는 건 뭐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물 분자를 마신 거예요, 제가.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다룰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 1몰 원 그러면 10의 23승 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자와 이런 그 이온들을 해는 개수를 세는데 필요한 그 단위가 되는 거고요. 아보가드로스는 6.0 곱하기 10의 23승계고 이거만큼 모였을 때를 일단 원자를 6.0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으면 원자량 그죠? 동일한 원자예요. 또 동일한 분자를 6.0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서 무게를 재면 분자량. 그래서 몰수는 n분의 w다. 몰수는 n분의 w.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는 패스합시다. 오늘 요거는 요 장에서는 요식만 꼭 기억합시다. n분의 w. m이 뭐다? 원자량 또는 분자량, w는 무게. 그럼 대부분 다 그 화장품이나 향료나 향수를 할 때는 m은 대부분 다 분자가 되겠죠. 원자를 할 일은 별로 없고, 그죠? 분자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자량분의 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